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바둑의 경우의 수예요. 이거를 읽으시는 분한테 노트북하고 이거 다 드릴게요. 25, 21 보셨어요? 네. 누구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본 거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의 브루스 다 보세요. 집에 가서.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안 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의 생각을 던지고 있구나. 전지적 시청자의 우리는 그 둘의 맥락을 알고 있죠. 얘는 진짜 절박하게 퇴직을 하고 싶구나. 이 엄마는 진짜 답답하구나, 딸 때문에. 그런 관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 2020년 3월 10일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딱 보여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실 거야.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바둑 하나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거 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수면 아래서 수면을 확 떠오른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제가 태양의 후예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5위로 밀리고요. 이세돌이 1등으로 딱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2010년 3월 9일은 인류가 기계에 패배한 최초의 날로 기록될 거래요. 그냥 바둑 하나 진 건데 이 정도 너무 과대 해석 아닐까.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과대 해석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바둑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둑의 경우의 수예요. 이거를 읽으시는 분한테 제가 여기 있는 노트북하고 이거 다 드릴게요. 10에 171승이고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아요. 역사는 5,000년 정도가 됐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린대요. 만약에 알파고가 하나의 수를 둘 때마다 한 달 동안 계산하고 딱 두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이기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직관으로 뒀어요. 이 직관의 영역은 기계가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떤 감각의 영역이야. 이것만은 인간이 기계보다 나을 거라고 꾹 지켜왔는데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동안에 동일한 기보가 한 번도 없어서 반상의 우주라고 불렸던 게 바둑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진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알파고는 뭐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만든 바둑 프로그램이고 뭐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알고리즘은 가치만과 정책만 그리고 몬테칼로 서치 방식이라고 통계 기법을 통해서 얘도 계산하지 않아요. 알파고도.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직관으로 두는 거예요. 그 직관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은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진화해요. 이러다 보면 진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겨요. 그죠?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은 모두 0과 1의 신호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시작은 이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의 작은 세포의 연결체인 것처럼. 우주의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지 않아요. 빅뱅 시대에 생긴 에너지 수소가 그대로 재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아인슈타인의 몸을 구성했던 수소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0과 1이 수없이 많이 복잡하게 48층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세포들이 무한대로 막 모여서 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 근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처음에 한 게 1818년 그 메리 셸리라고 하는 17세 소녀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지으면서. 근데 그렇잖아요. 인간이 언젠가 어떤 상상을 하면 그게 미래의 현실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상상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 또는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 이 둘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상상을 펼쳐오고 있는 거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의 미래는 이 상상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몰라요. 가급적이면 저쪽보다는 이쪽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어떤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다 알고 계세요? 1차는 뭐죠? 예? 그거는 2차고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4의 물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4의 물결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2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한 다음에 농경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농경의 습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산업혁명은 이제 그 제2의 물결, 부르주아 28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거고 정보혁명 그리고 제4의 물결로 온 거죠.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요.
내일 당장 제5, 제6의 물결이 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엘베르토 토플러가 도대체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제3의 물결을 얘기했을까? 그전에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스펙이에요. 기계 물질의 스펙. 이를테면 석기보다는 청동기가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요.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그렇게 물질이 가지고 그리고 좋은 기기가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데 엘베르토 토플러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같은 어떤 기계를 움직이는 스펙이 떨어지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걸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생산량을 내더라. 이게 지식정보 사회에 이행되고 있구나. 인간의 어떤 이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능력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4의 물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잊고 있던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관계 능력이에요. 인간이 사자보다 힘이 셉니까? 치타보다 빨리 달려요?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오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의 어떤 생태계 꼭대기에 올라선 이유는 뭘까요? 부족함을 인지하고 연대와 협력하면서 사회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회를 누가 깨고 있죠? 우리가 깨고 있죠. 저는 인간이 진화하게 된 키워드는 바로 관계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우리는 관계를 선택했고요. 인간이 언어를 쓰게 된 것도 그 더 밀도 있는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인간은 관계를 더 밀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그런 과정에 분절적인 언어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언어는 뒷담화하는 과정에서도 정교해졌대요. 진짜로 이건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정교됐다고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류가 관계 능력을 키워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관계 능력을 잃어버리고 관계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태에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발달한다면 인류의 종말이 올 거라고 어떤 학자가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말을 바꿨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불평등이 더 무섭고 로봇보다 그 로봇을 조종하는 자본주의가 더 무섭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말인데 이분이 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분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한 이유는 말해봤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저께 제 후배랑 논쟁을 하다가 왔는데 25, 21 보셨어요? 네. 그거 누구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 20대 아이들이 웹드라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와 다른 요즘 아이들의 삶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본 거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의 브루스 다 보세요. 집에 가서. 그거를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책이나 논문 이 책만 보시고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대와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보면 김태리가 펜싱을 하고 싶어서 나이트 가죠.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 이제 안 되겠으니까 엄마한테 사정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죠. 야, 네가 펜싱을 열심히 한다고? 왜 나이트 가서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이 얘기 대화하는 거 보고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의 생각을 던지고 있구나. 우리는 근데 전지적 시청자의 우리는 그 둘의 맥락을 알고 있죠. 우리는 둘 다 이해하잖아. 얘는 진짜 절박하게 편식을 하고 싶구나. 이 엄마는 진짜 답답하구나, 딸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알까요? 우리가 우리 딸과 또는 다른 대화가 안 통하는 다른 배우자와 우리는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 박사도 돌아가시면서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을 하고 싶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주인은 그냥 자연이었죠. 그러다가 인간이 농사를 지면서 농경을 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을 공부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서 신이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즈음에 다시 인간이 지배를 하게 되고 자본이 지배를 하게 되고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다시 이 지구의 주도권을 가져오거나 싶더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한테 주도권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 다음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은 과거 어떤 사람들의 상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안에 내가 IT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라고 하는 어떤 계획 동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봤는데 세상에 제가 그거를 2007년인가 8년에 봤거든요.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상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빨리 바뀌었어요.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선 전화기 나와요. 있다마는. 근데 그때 우리는 아이폰 같은 거 쓰고 있었잖아요. 인간의 상상이 예전에는 그 상상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동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상의 영역을 다른 사람의 상상에 맡겨놓지 말고 적어도 성동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체들, 민과 간이 모이고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우리 30년 뒤에 성동, 30년 뒤에 교육, 30년 뒤에 우리 지역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상상해 보시고 합의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시면 저는 우리 지역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픽션이라는 걸 많이 해요. 소셜 픽션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강의 듣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거를 자기가 있는 단위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